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반겨주시니까 또 한 해가 아름답게 우리 합격을 위한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에 이제 해커스에 새로 오게 됐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죠? 부동산 공법을 이제 강의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해커스에서 여러분하고 1년 동안 부동산 공법에 대한 부분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우리가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쵸? 제가 저번에 설명회 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막 이래요. 그죠? 그러다 보니 내용은 많고 막 할 거는 많은데 숨은 턱턱 막혀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지겨워 죽겠다 이런 분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어떻게 신바람 나는, 그렇죠? 제 예명이 신바람 이박사예요. 그래서 이박사거든 제가. 저 박사예요. 이박사.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바람 이박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에 즐겁게 우리가 뭐 율동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래도 많이 부르고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열심히 행동하는데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뭐야 이래버리면 난 쪽팔려요. 그러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재미나게 수업하려면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노래 부르고 액션하고 할 때 같이 움직여 주면서 졸음을 쫓아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이 그런 점만 도와주시면 즐겁게 우리 1년을 보낼 수 있고요. 올해 이제 36회 때 우리에게 합격이라는 큰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항상 우리 시험은 매년 10월달 마지막 주 토요일날 시험을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1년 남았고 오늘은 11월달 둘째 주잖아요. 이제요. 개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제가 또 강의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11월 과정은 일단 입문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한 4주 정도 간단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요. 제가 스케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우리 내용에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프린트 준 거 있죠? 프린트 준 게 이제 그림책 제가 프린트 드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가 이렇게 이제 입문서라는 요 교재가 있고요. 요게 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드렸던 복사본이 있을 거예요. 제 시그니처 교재인데요. 주로 이걸 볼 거예요. 이게 한 달치예요. 그쵸?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입문서 부분은 그냥 뭐 참고만 중간중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만 일러드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이 그림책을 반복해 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설명회 때 얘기했습니다만 합격의 첫 번째 지름길은 뭔지 아세요? 많은 교재 보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되죠? 하나의 교재로 끝내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무슨 책을 봐야 돼요? 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책이 되게 많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요 그림책으로 1년 내내 볼 텐데 요 표지는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임의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임의로. 아마 확정적으로 교재가 나오면 아마 해카수용 교재 아시죠? 초록색판 돼 있는 거 아마 그걸로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은 제가 썸네일을 넣어놓은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교재는 아마 12월 초순경인가 정도에 아마 출간될 거예요. 언제? 12월 초순경인가? 그래서 나오면은 210페이지 됩니다. 그쵸? 이거는 뭐 기본서이자 요약집이자 우리 시그니처 교재집이자 모든 거 한 권이에요. 그냥 1년 내내 한 권으로 끝낸다. 여러 권 보면 망한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내내 우리가 공부를 진행할 텐데 일단 스케줄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 평생당 과정인데 뭐 영역당이라는 말은 안 맞지만 어쨌든 우리 해커스 일반 과정이죠. 일반 오전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알짜반은 야간반 과정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그쵸? 일단 지금 1순환이 어디죠? 지금 11월 달에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문 이론이란 부분을 4주를 배우게 됩니다. 인문 이론. 지금 나눠드린 거. 그렇죠? 그리고 모든 교재에서 그림책으로 교재는 진행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쵸? 오해개들. 그럴 때 제가 인문 이론 때 주로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하고 가장 중요한 체계와 용어. 그렇죠? 요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뭐 11월 달은 따로 뭐 특강 같은 건 사실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 수업 이전에 제가 뭘 한 게 있냐면 요 11월 이전에 생기초 입문이라고 제가 특강한 게 있거든요. 요거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생기초 특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이 먼저 시간 되시면 병행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 한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보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이에요. 그쵸? 그거만 제가 따로 요번에 지나간 8월인가 9월 달에 찍어 놓은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입문 강의 들으시면서 생기초 입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국토계획법 좀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병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왜 처음부터 숙제 내서 힘들어요? 처음인데? 그죠? 네, 숙제 아니고요. 공부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1월달 되고 3월달 되고 5월달 되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11, 12월처럼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내용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쵸? 그러다 보니 이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수업에 대한 부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들으시면 앞으로 쭉 진행될 때 훨씬 도움을 받을 거예요. 같이 한번 수강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4주 정도 여기는 우리가 체계와 용어 위주에 대한 부분의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되죠? 12월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순환 들어가면서 기본 이론에 대한 부분이 2월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개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10주 정도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12주는 아니고 10주 정도. 그러니까 2월 말경에 한 주가량은 아마 쉬지 싶어요. 2월 말경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순환 끝나고 나면 뭐가 되죠? 3, 4월 달에 이제 핵심 요약 과정으로 한 번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순환 가서 5, 6월에 기출문제 집 나오면서 기출문제 과정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7, 8월 한참 더울 때 예상문제가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벌써 몇 순환 됩니까? 1순환, 2순환, 3, 4, 5순환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하면서 내용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5월달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된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5월달부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강에 들어가는데 사순환부터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이제 비교 테마라 그래가지고요. 여섯 가지의 법을 비교하는 걸 배우게 돼요. 제가 저번에 또 설명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공부는 6개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그거 아세요? 2차 과목에 배우는 법이 10개예요. 그 10개 중에 6개가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쵸? 뭐 내용이 막 어렵다거나 이거보다도 많아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과연 앞에 법에서 얘기한 건지 뒤에 법에서 얘기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 6월 달 되면 뭐가 된다? 우리가 각각의 법에서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는 특강을 하게 되고요. 그때 비교 특강집이 별도 나오게 됩니다. 그쵸? 이때 가서 이제 6개월, 8개월 만에 교재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때 가서. 앞으로는 공부할 때 그림책하고 뭐하고 비교 특강집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봐줘야 됩니다. 이때 가면은요. 그쵸?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 과정 좀 가잖아요. 그러면 7, 8월쯤 되면 우리 얼마가 기간이 지난 거예요, 지금? 7, 8월 되면 지금 11월이니까 거의 한 10개월 지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10개월 지났는데 공부가 안정이 되겠지.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10개월 됐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왜? 많으니까. 그래서 이때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쉬는 시간만 되면 저한테 와서 울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우는 이유는 뭐예요? 해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러죠. 아, 울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40점 이상 나오도록 그림책 이 두꺼운 책 중에서도 일부 A4지 제가 12장 드릴 거예요. 그래서 24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30선에 대한 문제를 드리면서 꽈락 탈출집을 출간을 하게 되고 요거 한번 특강을 하게 되는데 요번에 35회 때도 여기서 30문제가 나왔어요. 진짜로. 그쵸? 30문제 줬는데 30문제가 나왔다니까요. 또 이 안 믿는 분위기 봐봐라. 진짜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 또 이렇게 환영하지 말고 부담스러워서 어쨌건 하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제 시그니처 마지막에 특강인 꽈락 탈출 특강을 많이 기다리세요. 그쵸? 보통 7월달 정도 할 겁니다. 7월 말 정도에. 그때 가서 그래서 우리가 쭉 보던 거에 대한 부분을 배워야 할 것만 모아가지고 우리가 꽈락 탈출집에서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 설명했습니다만 합격생 중에서 부동산 공법을 60점 이상 맞는 분이 몇 프로?
합격생 중에서 부동산 공법을 60점 이상 맞는 분이 10.47%밖에 안 돼요. 10%.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지죠. 그리고 40점에서 뭐다 60점 사이가 45%예요. 대부분의 수험생은 뭐죠? 50점 정도 맞고 공법을 중개사에서 10점 커버해가지고 평균 60으로 붙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뭐라고? 공법을 80점 맞겠다. 그래서 중개사법에 꺼주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시험 쓰지 마시고 우리 부동산 공법은 언제? 시험 볼 때까지 점수가 안 나오다가 시험날 내 생애 최고의 점수가 나온다. 언제? 시험날. 시험날 내 생애 최고의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점수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공부하다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 4월쯤 됐을 때예요. 그렇죠? 4월쯤 되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공부한 기간이 지난 거기 때문에 대부분들 뭐라고 이해하냐면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를 보게 되거든요. 이때요. 그러면 한 50점은 나오겠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6개월 지났는데 막상 시험 봐보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 위주로 25점. 그렇죠? 심하게 말하면 20점도 안 나와요. 상상이 안 되죠. 좌절이 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포기하죠. 제가 이때 시험 포기하시는 분들 보고 뭐라 하냐면 4월 달에 피는 꽃이 있어요. 벚꽃. 이걸 벚꽃 엔딩이라 그래요. 그래서 4월 달에 가서 벚꽃 엔딩으로 시험을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견뎌내셔야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 점수는 전혀 고려하지 마세요. 특히나 공법은. 그죠? 시험날 되면 나올 거니까. 요번 35회도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아우 쌤 죽겠어요. 시험 점수 안 나와서 뭐 45점이에요 50점이에요 하더니 80점 나왔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찍신 강림을 하여가지고 그렇죠? 좋은 방법으로 잘 찍으시게 되면 점수가 나와요. 근데 뭘 알아서 붙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서 붙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붙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중개사 시험은 알아서 붙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붙어. 그게 중개사 시험이에요. 뭘 알아서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시험 붙은 사람한테 뭐 물어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시험만 붙은 거야. 그렇죠? 이제부터 실무는 공부해야 되는 거야. 시험 붙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과정대로 하나하나 진행될 것이고 지금은 입문이론 4주, 기본이론 3개월 10주, 그 다음에 핵심 요약, 그 다음에 기출문제 과정, 예상문제 과정. 요 5, 6월 되면서 비교 테마 특강, 과락 탈출 특강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 가서 9월달, 10월달 가면 이제 뭘 본다?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봐요. 시험과 동일한 형태. 그래가지고 OMR 카드 나와드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시험 보면서 체크하시고 실제 시험 보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들 9월달에 가가지고서 아유 저 4주는 혼자 해볼래요. 이런 분이 많아요. 그러다가 다음 해에 또 만나요. 그렇죠? 우리 또 만나면 안 돼요. 올해 마지막으로 헤어져야 돼요. 우리 중개사하고는 단골손님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1년에 끝나고 합격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개업하셔야죠. 계약서 쓰고. 그리고 첫 계약하는 날 폰 주세요. 제가 밥 살게요. 사주세요. 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4주 정도 동형 모의고사 동일한 형태의 모습을 보는 거니까 연습 많이 하시면 되고요. 요때 두 가지 특강이 있습니다. 문제백선 특강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꽈락 탈출집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론 총정리 할 거예요. 그쵸? 꽈락 탈출집 가지고 다시 한번 뭐 한다? 이론 총정리 돌릴 겁니다. 하루 한 6교시 해가지고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재를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할 것만 딱딱 진행하면서 보는 거니까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뭐 A사, B사, C사, D사 안 해본 데가 없어요. 다 댕기다가 마지막 일로 오게 됐네, 어떡하다가. 그렇죠? 나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막 오라고 하길래 그래서 와봤지 뭐. 하여튼 여러분 되게 좋으시네요. 인상도 좋으시고 합격할 상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합격할 상인가? 상이에요. 붙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합격을 미리 축하해요. 미리 축하해요. 미리. 아직은 안 붙었어요. 하지만 미리 축하드리는데 그동안 행동을 잘 하셔야 붙죠. 그렇죠? 왜 얘기들. 첫째 뭐라고요? 이따 얘기하지만 절대 결석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야간반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관계없습니다만 뭐 알짜반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교재가 따로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11월 마찬가지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2월까지는 기본이론 가고요. 야간반 알짜반은 이제 요 3개월간 3, 4, 5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6, 7, 8 예상문제하고 두수는 3개월, 3개월, 3개월. 요것도 3개월, 요것도 3개월, 요것도 3개월. 요건 똑같고. 그렇죠? 그게 이제 야간 알짜반에 대한 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딱딱 진행할 것이고요. 이럴 때 제가 오늘 강의 계획서 한 장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강의 계획서. 그렇죠, 여러분? 봐보세요. 그럼 일단 강의 계획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제가 입문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 11, 12월 달에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 드렸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11월 첫 번째 수업할 때하고 1월 달 첫 번째 수업할 때만 이걸 얘기해 줘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 매주 할 수는 없어요. 매번 할 수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꼭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일단 우리 11월 과정에 대한 부분이죠. 11월 과정. 잘못됐네. 11월 과정이죠. 11월에 이제 입문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뭐가 되어지죠? 제가 저번에 설명할 때 한 얘기인데 부동산 공법 뭐예요? 60점만 맞으면 합격이다. 시작. 부동산 공법 60점만 맞으면 합격이다.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60점이라는 점수가 굉장히 낮은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낮은 점수가 아니다. 그렇죠? 합격생 중에 60점 이상은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망상을 지우세요. 그냥 점수는 뭐다?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50점을 하한으로 목표로 해서 최소한의 빈출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빈출 부분을 정확하게 형광펜 뽑아들고 정리해 보세요. 빈출 부분을 정확하게. 이게 아주 중요해요. 대부분이 우리 공부하는 스타일이 어떠냐면요. 모든 내용 등을 다 하나하나 볼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망해요. 워낙에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 포인트는 뭐다? 빈출을 정확하게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양을 줄여야지만 실패하지가 않아요. 그쵸? 초반부터 줄여야 돼요. 그 초반부터 줄인 책이 바로 뭐예요? 부동산 공법 신바람 그림책이에요. 그쵸? 21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과거의 기출, 35의 기출, 이론 모든 걸 다 넣었어요. 아마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야. 이 얇은 책에 이 모든 걸 다 집어넣다니. 나도 가끔 놀래요. 그쵸? 그러니까 믿으시고 그림책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 가지고 반복해 보시는데 일단 빈출 부분 정확하게 하시고 중개사법의 점수를 80 이상으로 하는 게 최적의 시나리오긴 한데 우리가 뭐라 했어요? 요즘엔 중개사도 80점 넘기기가 그닥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70점 정도는 가능한데 요즘 80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10점 정도에서 레인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모자란 10점을 한 70점 맞아 가지고 커버하고 80 나오면 더더군다나 좋고. 우리 뭐 중개사 선생님 황정호 선생님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중개사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법에서 너무 공부 안 해버리면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법은 기본 점수는 지켜주자라는 게 요즘 전략이에요. 이제 공법 뭐 40점 맞고 중개사 80 맞아가 20점 커버한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장수합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의 장수는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명예 장수는 좋은 거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보면은요. 왜 그 학원에 안 나오다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많냐면 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첫 시간에 얘기하는데 졸려운데 안 잘라고 이제 애를 쓰잖아요. 뭐라고요? 졸려운데 안 잘라고 애를 쓰게 되면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검은 자가 자꾸 위쪽으로 몰려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여러분 앉아있을 때 이렇게 돼요. 이해가요? 어때요? 무섭지 않아요? 난 이걸 매일매일 봐요. 앞에 서가지고. 그러다가 한 명 이러기 시작하면 따라해요. 무슨 좀비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0분밖에 안 지났으니 그만 자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 눈 치켜뜨지 말 것. 그렇죠? 그리고 너무 졸려면 뭐 하라? 좀 나갔다 오든가. 뒤에가 서 계시든가.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뒤에가 서 계세요. 수업 들을 때 안 졸으려고.
그것도 중요해요. 다 서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오해 마시고 졸음과의 사투 좀 버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요. 세부적인 내용의 암기보다는 뭘 중요시하라? 체계와 흐름. 그죠? 세부적인 내용의 암기보다는 뭐다? 체계와 흐름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셔야 한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 그림책 안에서 목차만 묶어가지고 큰 종이 전지를 만들어 체계도를 드릴 거예요. 이만한 거 A4지 9장 붙인 거 접어놓으면 A4지인데 나중에 저 12월 달에 무료 특강 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의 중요한 목차 부분만 모아가지고 체계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요거 무료 특강도 있어요. 무료 특강 아마 12월 달에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팀장님 오시면 제가 날짜 잡아가지고 다음 주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와 흐름을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11, 12에 대한 부분은 체계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왜 체계가 중요하죠? 많아서 그래요. 많은 내용을 볼 땐 체계를 무시하면 담을 수가 없어요. 어딘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1, 12 할 일이 체계와 용어 잡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우리가 1, 2월 달부터 본게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뭐예요? 11월 달 한 달, 12월 달 등등에 대한 부분은 체계와 흐름을 잡는 거에 일단은 집중하자. 그래서 제가 따로 체계도도 무료로 배포해 드릴 겁니다. 특강도 무료로 할 거고 아마 12월 중에 주말쯤이 될 거니까 다음 주에 날짜 잡아서 알려드리면 딴 거 잡지 마시고 그날 참석하세요. 아마 뭐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됐죠? 그래서 각 법의 마다의 흐름인 대목차를 파악하고 대목차만큼은 암기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모두 암기는 불가능하고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을 필수적으로 용어 정의. 어느 법에 가든 법제 1조에는 용어 정의가 나오거든요. 그쵸? 그럼 그 부분을 참 정리해 보시죠. 2조에는 용어 정의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부분 2조에 대한 거 법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공부에 뭐가 되죠? 왕도는 뭐에 있다? 무한반복에 있다. 뭐 말이에요. 무한반복. 근데 뭘로 반복한다? 바로 그림책으로. 그럼 뭐 좀 물어봅시다. 혹시 과거 대학교 시험 볼 때 요즘 맞아. 오늘 수능 날이구나. 그렇죠? 수능 시험 볼 때 우리 영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영어 공부할 때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떡하죠? 사전 찾아보자. 사전.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이나 중개사용 기본서들은 사전 같은 거예요. 특히나 공법은. 그래서 사전을 통으로 외워서 수능 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교재 보다가 사전 찾는 거지.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법은 뭐다? 그림책이 우리의 기본 바이블이고요. 보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뭐 하자? 우리가 기본서를 찾아보는구나 라는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차마다 필수 지문 정리를 제가 넣어놨어요. 빵꾸노트라고 챕터마다 중간중간에 필수 지문 정리 빵꾸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필수 지문 정리를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에는 잘 정리해서 그 문장만큼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아마 오늘 진도 수업 끝날 때쯤에 제가 그 부분을 쭉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날 때마다 챕터 끝날 때마다 필수 지문 정리의 빵꾸 노트입니다. 이거를 전체 범주로 매주 한 번씩 돌려봐요. 2달 지난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죠? 전체 범위가 짧은 시간 내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올해 35회 시험도 이거를 1년 내내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숙제 내드리고 검사했거든요. 굉장히 시험 붙고 나서 이게 필살기였다. 신의 한 수다.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중하게 지문 집어넣은 거니까 그림책의 이론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를 공부하기 위한 필수 지문 정리에 대한 부분들은 잘 정리하면서 반복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죠? 오늘 설명드리는 공부의 방법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처음에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만. 그렇죠? 그거 이해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본인과의 약속.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가 아닌데 못하났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4월 돼서 벚꽃 필 때 또 고민이 와서 벚꽃 엔딩이 되고 또 한 번 위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름휴가. 그때 가정에 불화가 와요. 맨날 반찬은 똑같고
맨날 사장님은 뭐 술 한잔 먹자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승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과 가는데 못 간다 그러고. 그래서 화가 나서 싸우게 되죠. 그럼 어떻게 위로하려면 여름과 가야지. 그렇죠? 멀리 해외여행 가고. 그렇죠? 유럽 갔다 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2주 쉬고 와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베케이션 엔딩이라고. 그렇죠? 휴가 갔다 오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와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시험 다 됐는데 10월달 다 됐는데 첫째 주에 갑자기 입원을 해요. 병 났대. 심각한 병은 아닌데 뭐 몸이 아프대.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없는데 핑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의도치 않게 나이롱 환자가 돼가지고선 시험을 회피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포기하지 않고 가려면 뭐가 중요한 줄 알아요? 매일 성실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2달 뻥 놀았다가 2달 열심히 하고 2달 뻥 또 열심히 하게 되면은요 원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장 강의 나오시는 분들은 약속하실 게 절대 결석하지 마자. 약속해봐요. 뭐 하면 안 돼요? 손 들어요. 결석하면 안 돼요. 약속이야. 복사. 알았죠? 안 돼. 알았죠? 그리고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결강하시면 안 돼요. 특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수업을 서너 시간 듣는 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보통은 빼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 강의 듣는 분들은 결석하지 마시고 동영상 보시는 분은 결강하지 마시고 쭉 그날 들어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마인드 컨트롤이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11월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11월은 4주를 진행할 건데 우리 소통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패밀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옛날에 기억나세요?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왜 싸이월드라고 우리 일천 맺잖아. 왜 우리 일천 맺어야 돼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가 통상을 공유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네이버 밴드예요. 그렇죠? 당장 쉬는 시간에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우마다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곤 공법 시험 바로 나오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시고 앞으로 공유하셔야 돼. 제가 앞으로 네이버 밴드에다가 하루 한 문제도 올려요. 1년이면 거의 300문제예요. 자, 1월부터 하니까. 그 전까지는 필요한 거 올려드릴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뭐 공부도 하고 뭐 등등등 필요한 얘기도 하고 수업에 대한 조언도 하고 제가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하루 한 문제 보고 각종 자료 공유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필요한 강의들은 또 유튜브에다가 이상곤 고니공법TV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구독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필요한 거 올릴 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또 유튜브에 쇼츠 많이 올리거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꼭 비교할 것들. 여러분이 뭐 질문하신 거 있으면 제가 정리해서 찍고 올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거기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카페는 뭐냐면 우리가요. 요즘 네이버 카페 많이 하시는데 전 이게 편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자료 같은 거 많이 올릴 때 이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리니까 이거를 프린트를 못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카페 들어와서 가입 인사만 하시면 가입이 되니까 그냥 들어와서 제가 공인중개사 자료실에 그때그때 올리는 자료 다 제가 업로드 해놔요.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는 주로 자료 다운받는 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자료 같은 거 다운받는 거. 간단하게 다음 카페 들어와서 가입 인사만 하시면 매번 들어와서 학습 자료실 들어오시면 공인중개사 방이 있고 감정평가사 방이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방에 들어오시면 자료실에 제가 다 올려놔요. 그때그때 업로드한 것들. 그래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나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상을 공유해서 인스타, 별스타그램이죠. 여기다가 제가 제 일상을 올려놨어요. 우리 애들, 뭐 우리 아름다운 집사람. 땀나네요. 그렇죠? 어쨌건 뭐 맛있는 거 먹었던 거 뭐 등 여러분 뭐 등등 올리니까 여러분도 올리세요. 같이 우리 서로 팔로우하면서 서로 간의 일상을 보자고요. 이렇게 일촌 맺는 거예요. 요즘에 이 네 가지가 기본이더라고요. 그렇죠? 어쨌건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다 답변하려면 미치겠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 일상 공유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쌤마다 다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처음에 뭐 정신 없는데 나중에 거르게 돼요.
필요한 것만 하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하다가 필요한 것만 챙기시면 돼요. 4개 다 하려면 힘들죠. 본인이 원하는 것만 얻으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건 제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첫 주 부동산 공법, 총론 같은 거 하고 국토계획법 일부 배우고 다음 주에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간단히 체계와 목차 보고 그 다음 주에 정비법, 건축법 체계와 용어 보고 그 다음에 주택법과 농지법 체계와 용어 보고 이런 식으로 뭐가 되어준다 우리가 이번에 4주를 12월 초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12월부터 3개월 10주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또 기본 이론 들어가고 그 12월부터 2월까지 수업이 완전 메인이에요. 그게 12월부터 2월까지 완전 메인인 거고 12월부터 2월까지 그 수업이 40점 맞기 위한 초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결석을 하고 싶어도 12에서 2월 요 과정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결석하려면 그 이후에 하세요. 그렇죠? 그 3개월 절대 하시면 안 돼. 연말에 뭐 가까운데 일본도 가지 마세요. 안 돼. 뭐라고요? 3개월만 집중합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려요. 근데 베이스가 안 깔렸는데 계속 딴 행동을 하게 되면은 계속 원점이 돼버려요. 첫 단추 잘 키고 잘 낀 다음에 밸런스를 잘 맞추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제가 다른 거는 여러분들을 선생님으로 모실게요.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이것만 알지 맨날. 그렇죠? 공법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한 번에 붙을 수 있고요. 공법만 되면 합격은 70%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민법, 공법이 되잖아요. 합격은 80%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과목은 같이 하는 것 뿐인 거니까. 물론 뭐 다른 과목이 중요하지 않단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순수하게 중요한 게 민법, 공법이에요. 2개가 되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일반적으로. 그쵸? 왜 이렇게 또 처음이라 무서우니까 2 팔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 3명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가지고 목 좀 돌려봐요. 목 좀 돌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벗었더니 훨씬 낫네. 더워 죽을 뻔했네. 이게 사실은 첫날 첫 수업은 썸네일이 딱 잡힌단 말이야. 그래서 말을 입어줘야 돼. 사람이 없어 보이거든. 그렇죠? 이제 됐어요. 찍었으니까. 죽을 뻔했네, 더워서. 그러면 눈 좀 뜨시고, 저희는 수업할 때, 한 30분씩 지나고 나면 기지개를 킵니다. 그쵸? 보통 그다음부터 환자가 나오니까. 그쵸? 더 진행하면 다 자요. 그래서 무서워지기 때문에 안 돼요. 30분마다 좀 이렇게 프레시하고. 그러면 이제 과정 얘기했고요. 넘어가서 뭐 이제 본론으로 가서 우리가 뭐 배울지. 그쵸? 오늘 준 거 요거 프린트. 그쵸? 그림책 프린트. 봅니다. 부동산 공법 총론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교재가 나오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될 교재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일단 우리 뭐 11월 달은 일단 용어하고 체계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쭉 추출해가지고 몇 개만 드린 거야 지금. 이해 가시겠죠? 얘기들 너무 11월 달은 부담 갖지 마세요. 결석만 하지 말고 말하는 것만 정확히.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이 안에서도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그림책 안에서도. 말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첫 번째, 매번 와서 물어본다. 두 번째, 궁금해하지 않는다. 정답 1번 아니고 2번이에요. 뭐라고요? 말하지 않은 건 궁금해하지도 말고 질문하지도 마세요. 필요 없어요. 저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11월 달에 눈사람 만들 때 한 바퀴 굴리고요. 좀 커져 있겠죠? 그럼 12월, 1, 2월 달에 한 바퀴 또 굴려요. 좀 커져 있겠죠? 전 눈사람 기법이라고 해요. 점점 돌리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중에 가면서 제가 내용을 추가해 드려요.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좀 더 추가하고 이해했으면 다음 얘기 추가하고 이해 못했으면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월화수목금 수업 댕기다 보면 어디 가면 하는 얘기를 어디 가면 안 해요. 왜? 못 알아먹으니까. 시간만 가니까. 고통스러워. 그렇죠? 그런 거야. 우리는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1년이면 거의 뭐 8개, 9개 반을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중에 1등 하는 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꼭 부탁드려요. 눈 떠라니까. 뭐라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첫 번째 볼게요. 그리고 부동산 공법 총론 들어가는데 이게 페이지만 읽어드리면 입문서상으로 본다면 이게 페이지만 써놓으세요. 174페이지예요. 입문서상으로 본다면 174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삐지 마세요. 그냥 페이지만 적어놔. 보다가 혹시 궁금하면 나중에 뒤져보라고. 이해 가십니까? 입문서 이쁘게 잘 나와서 컬러풀하게. 대한민국에 이런 책은 없는 것 같아.
입문서로 완전 사도 컬러로. 오, 정말 보관하고 싶어. 너무 좋은 책이야.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보다가 궁금한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부동산 공법 총론을 봅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되게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배우는지만 알면 되지 뭘 자세하게 법에 대한 논리를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필요 없습니다. 의미만 알면 돼. 봐요. 간단히 부동산 공법은 단어를 나누면 부동산과 공법을 나누셔야 됩니다. 부동산과 공법. 우리가 민법 99조를 가면 민법에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안 적어도 돼. 안 나와. 뭐라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러면 정착물 중에 우리가 최고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건물이야. 이런 건물. 오죽하면은 뭐 건물주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건물주 한번 돼보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요. 뭐 대부분은 이루지 못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라는 이 부동산은 토지 위에 아무런 건물만 지는 것도 아니고 토지 위에 내가 원하는 건물 아무렇게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마다 공적인 주체가 우리를 규제하게 되는데 이걸 정한 법이 공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 성문법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나오는데 아무 필요 없는 소리고 쉽게 말하면 뭐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는 거야. 간단히. 뭐라고요? 뭘 배운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만 우리가 알면 시험 볼 수 있는 거야? 아니,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봐보시면요. 이렇게 사법관계라고 하죠. 일단 이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진 토지가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토지를 갑이란 자가 을이란 자한테 팔고 싶어요. 그러면 청약하고 얘가 승낙을 했어요. 그럼 이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가지고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예요. 쌍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가지고. 그럼 물어보죠. 이 토지를 팔고 사는 경우에 누가 지배 우월적인가요? 개인과 개인으로서 평등한가요? 개인과 개인으로서 뭐다? 서로 평등한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냐? 사법관계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중간에 누가 있죠? 중개업자가 중간에 앉아가지고 물건 소개하고 뭐하죠? 물건 소개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둘 간의 합의를 이끌어가지고 거간 역할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거기서 계약서 쓰고 뽀찌 얻어먹는 거야. 수수료. 이해 가십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앞으로 따지고 본다면. 그러니 민사관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양자관계를 조율할 수 있거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고 지배 우월적이지 않고 서로 간의 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법관계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1차 과목에서 우리 최대셈하고 민법이란 과목에서 배우게 돼요. 어디서? 1차 과목에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가 물건을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긴다던가 그렇죠. 얘가 중도금 잔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거나 이런 경우에 뭐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손배책임이나 등등등 이런 걸 배우는 게 바로 뭐다? 사법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민법이 모든 학문의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뭐다?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사법을 모르면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관계 이걸 어디서 배우자? 민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 그럼 하나 물어보죠. 앞에 번 뭐나 물어봐요. 쉬운 걸로. 요 을이 토지를 왜 샀을까요? 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토지 왜 샀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지라는 토지를 사게 되면 그 토지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대지를 샀다면.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일 때 대지를 샀으니까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을은 토지를 갑으로부터 샀으니까 내 토지니까 내 맘대로 이제 건물 지으면 되죠. 내가 100층을 짓든 50층을 짓든 옆으로 튀어나오든 말든 내 맘대로 짓는 거지 을이. 아니라는 거지. 을은
규제를 받아요. 만약에 을 맘대로 건물을 지게 되면 공익상 현저 유예를 주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을은 누구한테 가서? 우리 종로구청장한테 가서 나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요, 허가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된 공법인 건축법이라는 관련된 공법에 의해 가지고 과연 이 을이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 공법상 어긋나지 않는가? 라고 종로구청장이나 서울특별시장은 판단한 다음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건축물을 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위 제한을 가하자? 그게 바로 공법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공법관계의 법률관계를 보면 어떻죠? 일방은 공공이고 타방은 개인이어서 공공이 우리 일반 국민을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규제를 하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당사자 관계가 뭐예요? 적어도 일방은 공공이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그렇죠? 이래서 공적인 주체, 우월적 주체가 우리 일반 국민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률. 이게 바로 뭐다? 공법이고 그 관계가 공법 관계예요. 이해가셨죠? 당연히 지배 우월적이지 평등하지 않죠. 그럼 뭐 좀 물어봐요. 종로구청장이 나한테 허가를 내주는데 내 승낙받아요? 아니면 법의 적법 여부를 따져보고 허가 불허가를 정해. 그렇지? 그래서 우리 보통 공법 관계에 대한 이 행위를 뭐라 하냐면 단독행위라고 해요. 위에 사법관계처럼 일반적으로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것도 권력적 단독행위예요.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를 하면 돼. 여러분이 뭐 종로구청 가서 허가 받으면서 가서 승낙받지는 않거든. 법의 적법을 따져가지고 허가 불허가 정해주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봐요. 사법관계는 주로 계약이고요. 공법관계는 주로 단독행위예요. 인가를 내준다, 허가를 내준다. 우리 그걸 배우는 거거든, 사실은. 누가 허가하냐는 거지. 뭐 구청장이 허가하냐, 서울특별시장이 허가를 하냐,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거냐, 뭐 등등등. 이걸 정리하는 게 바로 뭐다? 법률관계에 대한 공법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법관계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한 거야? 당사자 관계에서 지배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적인 주체가 누구인가? 이 주어를 틀리게 내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인데 뭐 구청장이 한다고 나오고, 뭐 특별시장의 권한인데 무슨 뭐다 국장이 한다고 나오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법률 관계에서 우리가 공적인 주체의 지위를 파악하는 게 공법을 공부할 때 첫 번째 주어 파악이에요. 그렇죠? 이 관계를 모르면 무엇을 공부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쓸데없는 탁상호는 필요 없어요.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뭐 법학개론 뭐 1학년 1학기 대학교 배우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린 뭐야?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라는 걸 배운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게 바로 공법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뭐 좀 물어봅시다. 부동산과 관련된 이와 같은 공법은, 시작. 부동산과 관련된 이와 같은 공법은 과연 법의 개수가 몇 개쯤 될까? 많아. 겁나 많아. 시작. 겁나게 많아요. 수백 개야. 근데 부동산에 직접적 관련을 두는 법은 한 120개쯤 됩니다. 그거 다 시험 보면 어떻게 돼, 우리?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몇 개만, 6개만 골라서 시험 봐요.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부동산 공법 40문항의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규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을 규제하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가하기 위한 헌법의 근거 조항이 있어요. 뭐라고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가하기 위한 헌법의 근거 조항이 있다. 한번 읽어볼까? 모든 국민 재산권은 보장되며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되고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줘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공법상 규제를 가하는 근거를 얘기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적법하게 도로 만들려고 내 토지를 뺏어갔어. 강제 수용이라고 하죠. 그에 대한 부분에 보상금을 주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보상금도 없이 무리한 규제를 가한다?
이건 헌법에 어긋나게 돼요. 그러면 헌법 불합치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법에 의한 처분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이게 공법상 규제된 헌법 근거 23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되게 기본적인 레벨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6개 법을 배우게 되는데 뭐 좀 물어보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뭐 하는 거? 규제하는 거야. 그럼 물어봐요. 규제를 가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냐? 시작. 규제를 가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해봐봐리 계획을 만들자. 시작. 규제를 가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다 쓰지 말고 쓰라는 것만 써요. 써봤자 뭔지도 몰라요. 말하는 것만 쓰세요. 봐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데 공적인 주체가 나를, 그치?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데 그 규제를 가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계획을 공부하는 게 우리 부동산 공법의 80%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의 내용이 뭔지를 보고 그 내용에 의해서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는 게 우리 공법의 내용이에요. 결론은 뭐가 되는 거죠? 규제법을 배우는데 계획을 배우는 거야, 사실은.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2025년 가장 중요한 계획은 뭐야? 공인중개사 합격이에요. 분명히 이루어지겠지만. 이해가셨죠? 그리고 건강하게. 중개사 얻었는데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그렇죠? 건강하게 합격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계획이 나오니까 뭘 봐야 되냐면, 봐. 어디에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가. 시작. 어디 만드는데, 어디. 시작. 어디 만드는데,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드는지를 알아야지만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 아, 계획을 만드는데 국토에 만드는구나. 그치? 그럼 연결해볼까? 해봐.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걸 정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단어만 연결시키면 돼요. 절대 외울 수 없어요. 안 외워져요. 단어를 아셔야 돼. 한 번 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려고 만든 법이야. 그럼 규제를 가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거야. 그럼 그 계획은 어디 만드는데? 어디? 이렇게 해봐. V. 하고 앞으로 액션. 계획을 만들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니? 반대로 하면 안 돼.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니? 시작.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니? 이걸 아셔야 돼. 어느 법에 어디를 가든 계획이 나오면 아, 계획이구나.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니?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어디에 만드는지 기억하면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가 있어. 아, 그러면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을 배우는 게 12문제가 나오는 첫 번째 법이야. 40문제니까 이게 몇 프로야? 30%야. 이 법만. 그래서 지금처럼 4주 하면 1주 반, 8주 수업하면 3주 반을 수업을 합니다. 이것만. 그렇죠? 거의 홀수 따른 국토계획법 달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죠. 그리고 10주 수업한다면 당연히 3.5주나 4주 수업을 합니다. 예, 가셨죠? 요번에 11월 달은 한 주 반 정도 하고, 그죠? 그리고 12월 달 1, 2월 수업 가는 건 보통 3주 반 정도 하겠죠. 10주 진행하는 거니까 얼추. 알겠습니까? 오해겠다. 그리고 이게 베이스이기 때문에 좀 더 봐줘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우리가 그럼 배우게 될 국토는 넓어요? 대따시 넓어요? 그렇지. 여러분이 부동산에 감이 있네. 뭐라고요? 국토는 대따시 넓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계획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많이 맞추고 있어 지금? 그러면 그 계획은 국토를 한꺼번에 계획하기 힘드니까 아, 도시라는 걸 단위로 계획해야 되겠다. 국토를 한꺼번에 계획하는 게 힘드니까 도시를 단위로 계획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특별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하는데 그게 도시계획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이해합시다. 앞으로 도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시작. 앞으로 뭐요? 도시란 단어가 나오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시작.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라고 외우세요. 우리 서울이니까 부산에 수업 듣는 분들은 부산시에 대해 부산시장이라고 외우시고, 이해 가셨죠? 안양 사시면 안양시에 대해 안양시장 이렇게 외우시고, 이해 가셨죠? 앞으로 도시계획 나오면 도시는 뭐다?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그리고 계획은 뭐야? 금방 했잖아. 규제.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야. 우리가 이 도시계획을 그럼 봐요. 전국의 이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쓰지 말아요. 이 교시 나올 거예요. 뒤에 가면은. 그렇죠? 그러면 전국의 이런 특별시 등의 시군이 120여 개쯤 있어요. 그럼 도시마다 그 도시의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의 부동산을 규제해요. 그러면 그 도시가 다 모이면 국토가 돼요. 그쵸? 제가 전국의 도시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봐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은 특별시와 광역시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서울특별시 하나, 6대 광역시. 그리고 각종 양구, 포천, 용인, 아산, 청양, 김제, 정읍, 화순, 산청, 진주, 거제, 엄청 많죠? 이런 모든 도시마다 그 도시에 뭘 만들죠? 도시의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뭐가 된다?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 도시가 모이면 뭐가 되고? 국토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린 서울이니까 여기서 만드는 뭐다?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해되셨죠? 말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시작. 알았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깨워줘야 되니까. 예. 제가 원래 혼자 있을 때는 안 이래요. 그렇죠? 앞에만 쓰면 이래가지고. 어쨌건. 그래서 도시마다 계획을 만드는 게 바로 뭐다? 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나오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계획하여 규제코자 하는 게 뭔지를 배우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도시가 모이면 국토를 이루는 거구나. 그럼 사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은 사실은 뭐다? 서울시라는 도시의 계획을 배우는 거예요. 말만 국토계획법이지 실제는 뭐다? 도시계획이라는 걸 배우는 거라고. 그럼 도시계획으로 서울시장이 그 도시에 무엇을 어떻게 규제하는지를 배우는 게 핵심이야. 이따가 2교시 얘기할 거예요. 이제 본론 들어가서.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뭐야? 이렇게 해서 도시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계획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집을 짓기 적당한 땅이 없어요. 집을 짓기에 적당한 땅이 없다? 집을 짓기 좋게 택지를 만들어야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필지의 구획을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집 짓기 좋게 정리하는 사업부터 먼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신도시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이라 그래요. 시작. 도시 개발 사업. 우리 주변에 서울시 안에 도시 개발 사업 한 거의 대표적인 게 강서 마곡지구예요. 마곡지구. 다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촌 겁나 많이 있거든. 내가 그때 강서구에 내가 합정역에서 강의했었어요. 그걸 샀었어야 했었어요. 그때 미분양이었거든요. 그냥 죽는 거였어요. 그게 10몇 억이야 지금. 나는 돈복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강의를 해야지. 그렇죠? 맨날 스쳐 지나가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하고요. 또 유사하지만 송파 위례 사업도 했잖아요. 토지구획 정리, 신도시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하는 걸 도시계획으로 계획해서 하게 되고 그 개발 사업은 따로 도시개발법에 별도로 언급이 됩니다. 도시개발법에. 이게 6문제가 나오는 두 번째 법이에요. 그러니까 강서 마곡, 유사하지만 송파 위례 이런 동네에다가 신도시 만드는 사업하는 거구나.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요즘에 또 저번 주에 헤드라인을 많이 채웠던 사건이 있죠. MB정부 이후에 12년 만에 개발 제한 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해서 이런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을 또 한대죠. 그렇죠? 가장 관심 있는 게 어디예요? 서리풀 지구. 대법원 나온 바로 오른쪽에 서리풀 터널이 있고 그 주변 개발 제한 구역이 있어요. 거기를 해제해서 2만 호 정도의 주택을 진답니다. 그렇죠? 완전히 강남에 대한 수요를 보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만 들어가도 괜찮지. 그런 것도 아마 개발 사업 같은 거 유형으로 할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렇게 택지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건물 져야죠? 건물 지려면 어떻게 돼요?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아야 돼요. 그게 건축법. 이게 7문제예요. 요즘에 건축법에 대한 부분이 좀 한 2개 정도는 너무 딥해요. 너무 깊어가지고 맞추기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제끼는 거예요. 제가 설명회 때 얘기했어요. 지금 유튜브에 설명이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 설명회 짤 올라올 거니까 그거 들으셔야 돼. 그죠? 우리 40문제 시험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급이 20문제예요. 하급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 공부하면 50점이야. 중급 10문제, 상급 10문제, 상급 10개는 버리는 거야. 안 해. 수업도 안 해. 우리는 30문제 공부해서 24개 맞추는 거야. 우리 목표야 그게. 내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건축법 어려운 문제 2-3개씩 있지만 그까짓 거 버려도 아무 상관없어. 신경 쓰지 마. 나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그런 착각해서 구해내야 돼. 절대로 아니야. 우리 목표는 뭐야? 공법의 학습이 아니라 합격하기 위한 공법이 목적이야. 다른 목적 없어. 돈 버는 건 붙고 나서 해. 예, 가셨죠? 우리 학문 연구 아니야. 시험용 공법이야. 뭐가 나오냐 안 나오냐. 시험이 안 나와? 가치 없어. 나와? 중요해. 이게 우리 공부의 목적이야. 간과하시면 안 돼. 민법도 마찬가지야. 모든 건 다 뭐다? 시험용이야. 그렇죠? 명심. 그렇죠? 또 하나. 그러면 주택을 지면 주택도 건축 허가 받을까? 주택을 지으면 주택도 건축 허가 받을까? 받아요. 그죠? 하지만 해봐요. 다 했습니다. 그 주택이 30채 이상이에요. 주택이 30채 이상 되면 얘를 뭐라 하냐? 우리가 주택 단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있죠. 이게 주택 단지예요. 그러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닌데 일반적인 건축법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부대시설과 복내시설과 기간 간선시설이 필요합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거라서. 그러면 단순한 건축법이 아니라 따로 주택법이란 법에서 사업 써봐봐. 계획 승인. 뭘 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 단지를 칩니다. 됐죠? 그러면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30채 이상 단지는 당연히 부대 복리시설을 함께 설치해서 우리가 생활하기 좋게 세팅해 줍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게 바로 이런 주택 단지죠. 개별 건축법에 의해 지은 주택이 아니고. 왜? 건축법에 의해 허가받은 주택들은 부대 복리가 없습니다. 거의. 단순한 주차 라인 말고는. 이해 가십니까? 생활이 불편하죠. 나 단지 내에서 사우나 좀 하고 왔어. 너네 단지엔 사우나도 있어? 복리시설이 있는 거야. 골프도 연습하고 뭐 등등. 심지어는 수영장도 있고 강남 서초자에 가면 뭐야? CGV도 있어. 미쳤다 완전히. 거기 무슨 에버랜드 같아. 공가면 정말 좋더라고. 어쨌든 그 얘기. 이게 주택법이에요. 그렇죠? 건축법에서 건물 지을 땐 건축허가, 주택법에서 주택단지 지을 땐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봐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주택이면 공급받는 것도 청약 같은 공급 규칙이 있어요. 민영주택에 청약 가점도 있고요. 근데 건축법에 의하여 지은 집인데 청약통장 가져오라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이해하셨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으로 짓는 건물, 주택법으로 짓는 건물은 다르다. 규제도 다르고 7문제씩 나와요. 14문제죠 이게. 이것도 어려워서 한 2개는 버려야 돼요. 근데 요번에 35회는 솔직히 한 3개가 너무 어려웠어요. 손도 못 대게 나왔어.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누구세요? 이런 문제. 처음 뵙겠습니다예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 읽지도 마. 시간 아까워. 제끼는 거야. 딱 보고 모르는 거야. 제껴. 10개는 제끼는 게 공법의 의무야. 이해가셨죠? 명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지어진 건물과 주택단지는 시간이 흐르면 점점 쌩쌩해집니까? 노후불량해집니까? 30년 지났는데 쌩쌩해져. 홍삼 먹고 회춘했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 너무 노후불량해지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걸 미리미리 정비해요.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사업. 시작.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써놔. 정비사업. 됐죠? 그러면 그 정비사업은 우리가 정비법에서 따로 6문제가 나오는 법으로 관리가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 많이 갖는 게 정비사업 중에서도 재건축 사업이죠. 돈이 되니 안 되니 이러면서. 뭐 정비사업은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심을 제일 많이 갖는 건 재건축 사업이죠. 공동주택 단지가 노후에 있는데 주변에 도로공원은 아주 좋아. 당의 공동주택 단지만 노후불량해. 이걸 부시고 다시 쳐 단지를. 그게 재건축이에요. 동네 도로동도 엉망이야. 주택도 엉망이고 묶어서 구역정에 사업해. 이건 재개발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당의 공동주택 단지가 노후불량해. 주변의 도로와 공원은 충분히 좋아. 요거만 재건축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6문제. 그죠? 이 법이 가장 어려워요. 정비법이. 그리고 사업도 힘들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를 누가 소유할 거냐, 이용할 거냐, 어떻게 보존할 거냐, 2문제. 농지법 딸랑 2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자습은 금지돼 있어요. 농지법은 제가 1년 내내 수업을 해도 농지법 강의 시간은 4시간도 안 됩니다. 매번 끝날 때마다 한 30분 정도 해요. 그런데 적중률은 100%. 그렇죠? 항상 나온다는 게 나와요. 요번에 우리 35회 농지법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 와중에 적중. 아, 나 깜짝 놀랐잖아. 리스펙이야. 나에 대해서 내가. 그렇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돼. 완전 동용모의고사 마지막과 똑같이 나왔어. 깜짝이야. 나 잡혀갈 뻔했잖아. 아무도 안 믿네. 문제 유출로다가. 그래서 6개 법 배웁니다. 정리합시다. 한번 말해. 정리. 따라하세요. 시작. 정리. 6개 법 배웁니다.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이게 첫 번째 법으로 12문제 나오고, 두 번째, 도시개발법 6문제 나오고, 정비법 6문제가 나오고, 건물 짓는 거, 건축법, 주택법, 그리고 농지법.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번에 11호 과정은 4주 과정에 대한 부분으로서 체계와 용어만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나서 이제 본론으로 행정작용에 대한 관계부터 쉬었다 갈게요.